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을 전의 모든 것 운영자입니다. 이번 명절에 고향에 다녀오시면서 집에 갑자기 태양광 설비가 설치가 되어서 문의 전화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2차로 이렇게 자가용 PPA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소리가 너무 작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제가 정리를 했고요. 요번에 시골에 방문하셨는데 갑자기 태양광 설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고 자제분들께서 물어보시니까 판매용 발전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이메일도 좀 많이 받아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자가용 PPA에 대한 Q&A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런 것만 이 정도만 아셔도 크게 당하진 않겠다 싶은 것들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정리를 했는데요. 요번에 연락 오신 데 중에 한 곳이 15kW의 태양광 설비를 하는데 공사 금액이 3,300만원 정도 비용을 납부를 하셨더라고요. 3,300만원의 비용, 제가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태양광 발전 시스템 15kW 자가용 PPA를 설비하시는데 드는 총 공사 금액은 2천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상부에 뭐 구조물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개통이 그렇게 멀지도 않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게 없고요. 최대 한 2,200만원 정도 내외, 뭐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될 수는 없다 보니까 이 정도 내외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3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15kW 설비를 하시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가용 PPA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꼭 만드셔야 합니다. 시골의 어르신들이 자제분들한테 의료보험이 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서 혼자서 개별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태양광 상부,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 PPA 15kW 설비하는 것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지금 직장인 의료보험 자식들 밑으로 가 있다가 지역의료보험으로 나온다라고 치면 이것만 해도 비용들이 상당합니다. 사실은 제가 계산해 보면 자가용 PPA로 들어오는 수익 가지고 이걸 내기도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잉여 전력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므로써 따라오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따져보시고 설비를 하셔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냈으니까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전혀 틀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고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한전 규정에는 1년에 한 번씩 정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과 전기사업 허가증, RPS 대상 설비 확인증, 뭐 사용전 검사 확인증은 다 다른 서류입니다.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관련된 내역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역들 확인이 미흡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한국형 FIT 사업과 자가용 PPA 사업은 다릅니다. 한국형 FIT 사업이라고 해서 발전 차액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소규모로 설비를 할 경우에 한국형 FIT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엔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따라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내셔야 되겠지만 전기사업 허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가용 PPA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비가 가능하다라고 영업을 해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매달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들을 계속 문의를 하시는데 매달 수익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한국형 PPA라 할지라도 에너지관리공단에 그리고 RPS 대상 설비 설치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REC가 발급되지가 않습니다. REC라는 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데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내가 해놓은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이 이만큼입니다. 이 내가 해놓은 태양광 설비에서 나오는 전기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했다는 걸 확인해 주세요. 라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는 과정이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래, 그 설비에서 그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했다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줄게 라는 설비 인증을 해주는 게 RPS 대상 설비 설치 확인입니다. 이 설치 확인을 받지 않으면 REC 매출은 없습니다. 0입니다. 그런데도 뭐 REC SMP 포함해서 가중치가 얼마가 나와요, 고정가가 184원이 나와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따라와야 됩니다.
대출받아서 시공비를 내고 나면 원금, 매출로 원금 이자를 갚고도 돈이 남는다. 사실은 명절 때 제가 연락받은 데 중에 한 군데가 3,300만 원 정도의 시공비를 주셨고, 15kW 설비하는데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농협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들이 태양광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비를 받아가고, 은행과 대출 연계를 해서 은행에서 대출 상품을 실행하면서 수수료를 또 받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취급 수수료가 비싸지고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 설비 15kW PPA 발전소로 수익을 내서 원금 이자를 갚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도 매출로 원금 이자를 갚고도 매달 2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정확하게 그게 맞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시골 어르신들한테 영업을 가다 보니까 무조건 된대요, 아무런 서류도 없이 될 거예요 라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을 이렇게 받아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금리가 얼마가 되는지 명확하게 따져보고 들어가셨어야죠. 무조건 이렇게 설비를 하면 원금이자 갖고도 돈이 남는데, 그렇게 설비를 하시면 안 되겠죠.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이 얼마고 매출이 얼마가 되니까 얼마가 나온다. 그 매출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허가 자정이 필요하다라는 과정들을 다 챙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자가용 PPA 사업 15kW의 연 예상 매출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300만 원 미만이 될 겁니다. 최대한으로 받았을 때 상계 거래하고 남는 전기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건데요. 1차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가용 PPA는요, 한전 규정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잉여 적산 전력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계 거래 후 누적 잉여량, 집에서 다 사용할 건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보낸 양, 그것조차도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난방기, 냉방기 사용하셔서 많이 사용하게 되시면 그건 누적해놨던 걸 가져가서 사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았던 전기를 1년에 한 번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산을 해서 돈을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RPS, REC 공급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RPS 대상 설비 설치 확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전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관내에 15kW 발전소를 하는 20kW짜리 발전소를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한 30만 원 나온대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거기가 어떻게 설비를 했고 어떻게 인허가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설비랑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쪽은 한국형 PPA 사업으로 갔을 수도 있고 소규모 RPS 사업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가용 PPA로 설비를 했다면 똑같은 설비가 되어 있어도 매출은 다 다른 겁니다.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왜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제일 안타까운 게 시골에 계신 어른들입니다. 자식들한테 아마 부담되지 않으려고, 부담 주지 않으시려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온다니까 내가 용돈은 충분히 쓰겠지, 손주들 용돈은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설비를 하신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영업사원분들도 그렇게 영업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기가 잘 모르면 제대로 알아보고 설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자가용 PPA 사업인지 한국형 FIT 사업인지 소규모 RPS 사업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매월 정산이 된다면 매월 정산이 되는 이유와 과정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혹여나 제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저랑 의논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댓글로 참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조금 이런 쪽으로 피해를 보시는 시골의 어르신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목소리가 너무 작게 한번 녹화가 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으니까요. 피해 받지 마시고 제대로 설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